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방정환 선생님의 77단의 비밀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1899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한 작가로 호는 소파입니다. 소년운동 단체인 천도교 소년회와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문화 단체인 색동회를 조직하고 어린이 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동화 77단의 비밀, 동생을 찾으러, 만년 샤스, 번안동화집인 사랑의 선물 등이 있습니다. 1931년 방정환 선생님은 문간에 검은 말이 끄는 검은 마차가 날 데리러 왔으니 떠나야겠소. 어린이를 두고 떠나니 잘 부탁하오 라며 마지막까지 어린이를 생각하며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31화 땅속의 비밀길로. 상호는 교묘한 계책으로 바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 틈을 타서 대담하게 마굴 속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울렁거리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안에 아직도 몇 놈이 있는지 모르겠고 바깥에서 또 어느 때 우르르 쫓아 들어올지 모르는 노릇이라 더욱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러나 기왕 들어선 걸음이라 잡히는 그때까지 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호는 층계 아래로 허둥지둥 내려가면서 이방저방 후딱후딱 들여다보면서 급한 소리로 순자야! 순자야! 하고 불러보았습니다. 마음이 조비비듯 하여 급급히 부르건만 아무데서도 대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호는 점점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3층 밑바닥에까지 내려가면서 순자야! 순자야! 불렀습니다. 3층 밑 방으로 가면 저편 동네 창고집으로 도망해가는 땅속 길로 통하는 방이었습니다. 상호는 거기서 한 번 더 순자야! 순자야! 하고 불렀습니다. 그때 상호의 귀에 들린 소리, 그것은 분명히 예! 예! 하는 소리였습니다. 순자 역시 아까 뜻밖의 주정꾼이 손에 쥐어주는 종이를 받아두었다가 방에 들어와서 펴보니 반가운 오빠의 소식이라 오빠가 자기를 구하러 중국까지 쫓아와 준 것이 고맙기도 하였거니와 오늘 밤에 기호와 함께 구원하러 오겠다는 소리에 이때껏 잠을 안 자고 바깥 동정에 귀를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상호는 앞뒤 무서운 것 다 잊어버리고 와락 그 방문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방문이 꼭 잠겨 있었습니다. 방문이 잠겼다. 방문이 잠겼어. 상호는 울상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어디선지 사람 오는 발소리가 나는 듯하고 가슴에서는 불덩이들이 춤을 추는 것 같은데 문이 꼭 잠겨 있어서 까딱을 안 하니 어찌합니까? 상호는 하도 급하여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디서 누가 쫓아오지나 않는가 귀를 밝히는데 그때 방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순자가 오빠! 하고 뛰어나왔습니다.
들여다보니 그 방에서 털보 주인의 중국인 마누라가 방문을 안으로 잠그고 순자를 지키고 있었는데, 밤이 깊어지자 세상 모르고 깊이 잠들어 순자가 그의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열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상호와 순자는 인사고 무어고 할 틈이 없었습니다. 상호는 순자의 손을 잡고 "자, 어서 하고 잡아당기면서 저편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는 땅속 길로 통하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아무 염려 말고 내 뒤만 따라오너라." 상호는 앞에서 휘장을 헤치고는 머리와 허리를 굽혀 좁다란 구멍으로 기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순자도 오빠를 따라가는 기쁨에 무서운 것도 괴로운 것도 다 모르고 오빠의 뒤를 따라 부지런히 기어갔습니다. 퍽 어두컴컴한 길을 기어가는 상호의 가슴은 몹시도 두근거렸습니다. 지금쯤 일이 발각되어 뒤에서 쫓아오지는 않을까? 기어돌아 저쪽 창고집 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는 하였으나 혹시 창고집 속에 그놈의 패들이 모여 있다가 우리를 발견하면 어쩌나. 겁은 자꾸 뒤를 이어 생겨서 가슴에 두방망이 질은 그칠 줄을 모르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 좁다란 땅속 길로 상호 남매가 기어가는 저편 안쪽에서 누구인지 이리로 향해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던 것을 멈칫 중지하고 몸을 웅크린 상호는 어둠 속에서도 머리가 아찔하고 온몸에 얼음물을 끼얹는 것 같이 저렸습니다. 공교롭기도 하지요. 이 땅속 길에서 머리를 맞부딪히게 되니 이 노릇을 어찌하겠습니까? 제32화 단장. 이제 모든 것이 틀렸다. 상호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하게 된 때에도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은 오직 순자뿐이었습니다. 상호는 움찔하면서 몸을 뒤로 웅크리고 뒤로 손을 내밀어 더듬어서 순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은 몸과 함께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별안간 얼굴 앞에 환하게 불이 켜졌습니다. 저쪽 놈이 불을 켠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꼭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얼굴을 들어 불빛 저편을 보았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불을 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악마 같은 단장이었습니다. 상호의 입에서는 저절로 부르짖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상호는 정신을 잃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요놈아! 어서 이리 나오너라! 단장은 귀신같이 호령하면서 한 손으로는 상호의 뒷덜미를 잡고 오돈 쪽으로 도로 나갔습니다. 뒤에 따라오던 순자는 혼자 돌아서서 도망할 수도 없고 이제는 죽더라도 오빠하고 같이 죽겠다는 마음으로 끌려가는 오빠의 다리를 단단히 붙들고 따라 끌려 나갔습니다. 요놈의 자식아! 어떻게 생겨서 그렇게 앙큼하냐? 조선에서 내가 도망을 하였으면 그만이지. 계집애까지 빼내가려고 여기까지 수염을 붙이고 쫓아와서 이렇게 대담한 짓을 해? 단장은 칭칭 묶어놓은 상호를 구두발로 걷어차고는 달려들어 코 밑에 만들어 붙인 수염을 잡아 뜯었습니다. 요 앙큼한 놈의 자식, 어디 견뎌봐라! 단장은 다시 발로 걷어차서
상호를 쓰러뜨렸습니다. 굵은 줄에 묶인 채로 순자 옆에 쓰러진 상호 입에서는 시뻘건 피가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구두에 차여 입술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순자는 소리쳐 울었습니다. 저놈 배 위에 7호 돌을 얹어놔라. 명령이 떨어지자 부하 두 놈은 큰 괴짝만한 돌덩이를 억지로 들어다가 신음하는 상호의 가슴과 배 위에 걸쳐 눌러놓았습니다. 내일 정오 때까지만 눌러두어라. 그러면 저절로 죽을 것이다. 순자는 몸이 묶인 채 몸부림치면서 울었습니다. 잠시 후 단장은 부하에게 명령하여 순자를 층계 및 구석방에 데려다가 가두어 놓은 후 공마단에서 말을 갈기는 기다란 채찍으로 후려 갈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기다란 채찍이 순자의 몸에 구렁이같이 칭칭 감길 때마다 소리쳐 울부짖었으나 악마 같은 단장은 불쌍한 줄도 모르고 자꾸 때렸습니다. 제33화 그리운 고국으로. 기호는 혼자서 발버둥 치면서 창고집 밖에서 안타까운 밤을 밝혔습니다. 요릿집 앞에서 상호와 헤어져 곧 뛰어 창고집 앞으로 왔으나 그때는 벌써 단장과 그 부하 9명이 무언지 쑥덕거리면서 창고집 안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아, 이제는 큰일 났구나. 상호가 순자를 데리고 나올 텐데 저놈들이 저렇게 많이 들어가니 상호와 순자는 도간에 든 지로구나. 기호는 깜짝 놀라 우선 골목 옆에 몸을 숨겼습니다. 쫓아 들어갈 재주도 없고 그냥 있을 수도 없고 지금쯤은 상호와 순자가 그놈들에게 붙잡혀서 고생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니 자기의 뼈가 깎이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다 못하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고 그동안 봉천경찰서에 2번이나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숙직하는 중국 순경들은 덮어놓고 내일 아침에 와, 내일 아침. 할 뿐이었습니다. 기호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 속에서는 상호와 순자의 생명이 어찌 될는지 몰라 그 집에 불이라도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불을 끄느라고 또는 도망에 가느라고 소란한 틈을 타서 상호와 순자를 구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창고같이 지은 벽돌집이니 성냥 가지고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고 또 벌써 날이 밝아서 오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만 콩 튀듯 하던 기호는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그 길로 줄다름을 쳐서 허덕지덕 경찰서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로 간 기호는 금방 도로 나와서 아까보다 더 빨리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 경찰서도 믿을 수 없으니 이곳에 조선 사람들의 모임이 있기만 하면 그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경찰서에 가서 조선 사람의 모임이 어디 있는지 알아가지고 나와 조선 사람들을 찾아서 뛰어가는 판이었습니다. 아, 고마울 손, 그 간판, 조선인 협회라는 그 간판. 숨이 차서 헐떡거리면서도 그 간판을 볼 때
기호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아침밥 짓는 연기만 나는데 뜰을 쓸고 있는 늙은 중국 사람에게 회장어른 계시오? 하고 물으니까 아, 어찌 반갑지 않겠습니까? 그이도 옷은 중국 옷이나 말은 우리말로 대답하였습니다. 지금 아침 운동하러 나가셨습니다. 곧 돌아오실 텐데 왜 그러시오? 기호는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곳 봉천에만 수만 명의 조선 사람이 있다는 것과 이 협회 회원은 1만 5천 명이 넘는다는 것, 회장은 나이가 50이지만은 마음과 기운은 젊은 청년보다도 낫다는 것과 부인도 없고 아들, 딸도 없이 외로운 몸으로 여기 와 있는 조선 사람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활동하는 분이라는 것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뜰 쓰는 이와 하던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회장이 돌아왔습니다. 기호는 차근차근히 인사를 할 새도 없이 경성서 여기까지 온 이야기와 공마단에서 자란 상호라는 소년과 순자라는 소녀가 지금 생명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다름질하듯 하였습니다. 기호는 급하게 이야기를 하느라 회장 어른의 두 눈이 이상하게 번쩍번쩍 빛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그래, 그 상호라는 아이와 순자라는 아이의 성이 김가가 아니오? 기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김가입니다. 오, 내 아들이요, 딸이요. 회장은 부르짖듯이 기쁜 소리를 치더니 다시 잠잠히 입을 다물고 두 눈을 꼭 감은 채 한참 동안이나 가만히 앉아서 무엇인지를 생각하더니 벌떡 일어서면서 뜰 쓰는 이를 불러 몇 마디 말을 일렀습니다. 5분도 못 되어 양복 입은 청년 한 사람이 마당에 서서 나팔을 크게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벽 하늘에 멀리 멀리 울려 퍼지는 씩씩한 나팔 소리에 기호는 어찌나 기운이 나는지 그냥 앉아있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그리로 뛰어나갔습니다. 5분이 못 되어 양복 또는 중국 옷 입은 굵직굵직한 청년들이 둘씩 셋씩 눈이 휘둥그레져서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어요? 하면서 묻는 그 반가운 우리말들. 기호는 기뻐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15분 동안에 모여든 사람이 벌써 137명이나 되었습니다. 회장은 높은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오늘에야 내 아들, 딸을 찾게 되었소이다. 그러나 그 애들은 다른 우리 조선 소녀들과 함께 외놈 강대패의 창고 속에서 목숨이 위험한 판이라오. 일동은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어서 가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여러 가지 약속을 정해가지고 발소리도 가볍게 77단의 소굴을 향하여 쏟아져 갔습니다. 기호의 안내로 저쪽 요리집으로 50명이 들어가고 이쪽 창고집으로 70명이 들어갔습니다. 17명은 밖에서 파수를 보면서 도망가는 놈을 잡아먹는 한편 돌에 눌려 숨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상호와 천장에 매달린 채 새벽까지 맞아서 거의 기절에 쓰러졌던 순자를 구했습니다. 오누이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도 한참 만에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날 온종일 수색한 결과 모두 다 붙잡혀 묶인 77단원이 49명인데 그 중에 대항해 보겠다고 덤벼들던 놈들은 팔이 부러졌거나 허리가 꺾여서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편 35궤짝 감춰두었던 권총 탄환이 2궤짝 조선서 훔쳐온 소녀가 3사람 있었습니다. 상호와 순자의 아버지이신 조선인협회 회장이 시키는 대로 77단원은 중국 경찰 마차에 실어보내고 여관 주인도 물론 잡아가게 하였습니다. 만세! 만세! 기쁨을 다해 부르는 우리말 만세 소리를 들으며 잠깐 다녀오겠노라. 약속을 하고 떠나는 회장과 상호와 순자와 기호와 그리고 새 소녀를 태운 기차는 고국을 향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